아버지가 엎드려 주무시다 가슴을 부여잡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숨이 차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게 되셨지요. 어느 날 진료실에 찾아온 김순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들린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장내과 전문의 정혜진입니다. 올해 90을 맞은 의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얻은 작지만 절실한 깨달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수면 자세가 심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입니다. 특히 엎드려 자는 습관이 어르신들의 심장과 혈액순환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상식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수면이 오히려 조용한 심장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아버지는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배를 깔고 누우면 편하다며 매일같이 그렇게 주무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심장이 무겁다, 숨이 가쁘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심장이 부풀어 오르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 다리까지 붓는 심부전 초기 소견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가 폐를 눌러 산소 교환을 방해하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심장이 과부하를 견디다 못해 망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압박에도 쉽게 손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밤새 몇 번씩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심장에게는 지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가져온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별다른 병력 없이 지내셨던 분이 갑자기 심장이 망가진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무실 때 자세가 어떠셨나요? 늘 엎드려 잤어요. 그게 제일 편해서요. 짧은 대답 속에 긴 세월의 습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편안함을 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폐를 짓누르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무서운 자세입니다. 심장은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뛰며 혈액을 온몸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폐가 눌리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들여야 몸에 필요한 산소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과중한 부담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 심장은 서서히 지치고 맙니다. 특히 엎드려 자는 동안에는 복부 압력이 상승하고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여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필요 이상의 힘을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심장의 근육벽이 두꺼워지고 결국 심부전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엎드려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약 1.8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버지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건가요? 김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정상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남은 심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지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심장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는 엎드려 자지 마시고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세요. 가능하다면 왼쪽 옆으로 누우시는 게 심장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이 한마디가 김순자 할머니 가족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엎드려 주무시고 계신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의 심장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편안함이 심장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른 수면 자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며칠 뒤 김순자 할머니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에 작은 메모장을 들고 있었지요. 선생님, 아버지 주무시는 자세를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평생 습관이라 그런지 쉽지가 않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침구 환경부터 서서히 조정해 보세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특히 수면 자세는 몸이 기억하는 가장 깊은 습관 중 하나지요. 갑자기 고치려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엎드려 눕는 걸 방지하기 위해 배 쪽에 얇은 쿠션을 대는 방법입니다. 둘째, 옆으로 누워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등 뒤에 작은 베개를 대주는 것입니다. 셋째, 머리 높이를 약간 조정해 자연스럽게 옆으로 눕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침구를 세팅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편한 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엎드리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쪽으로 옆으로 누워야 하나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으로 위치하게 되어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밑으로 눌리면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 옆으로 누우면 폐와 심장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한 왼쪽으로 누운 자세는 수면 중 위산 역류를 막아주어 소화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자세 변화 하나가 심장은 물론이고 전체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버지가 밤새 돌아다니면서 다시 엎드리면 어쩌죠? 할머니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한 번 자세를 바로 잡는 것보다 수십 번 다시 돌아가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시 바로 잡아드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일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열심히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수십 년 동안 고정된 수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잡으려는 오늘의 작은 결심이 10년 후에 심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침구를 바꾼 그날부터 아버지의 수면 자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꾸 배를 깔고 누우려 했고 왼쪽으로 돌아눕게 해드려도 새벽이면 다시 엎드려 계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금씩 침구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베개를 살짝 높이고 허리 옆에 말아놓은 수건을 대주고 발밑에는 부드러운 방석을 놓아 몸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틀어지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버지의 몸은 서서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왼쪽으로 자는 게 덜 불편하네.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김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꾼 지 2주가 지나면서 아버지의 호흡이 훨씬 편해졌고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다시 찍어본 결과 심장의 펌프 기능은 극적으로 좋아지진 않았지만 더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네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진리를 매일같이 목격합니다. 심장은 하루하루 작은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루하루 작은 배려를 쌓아 올리면 심장은 놀라울 만큼 버텨주고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선물합니다. 혹시 지금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게 귀찮고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나이에 뭘 고쳐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김순자 할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이 작은 자세 하나를 바꿔 삶의 질을 바꾸고 심장의 시간을 늘려가는 모습을요. 인생은 때로 큰 용기보다 조그마한 꾸준함이 더 위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심장을 위해 당신의 잠자리를 조금만 다정하게 바꿔 주십시오. 그 작은 친절이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성호 어르신, 당시 78살이었던 그분은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 심전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계속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성호 어르신 역시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배 깔고 자야 잠이 와요. 등으로 자면 허리가 아파서 못 자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거나 얼굴이 부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게요. 요즘은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눈두덩이도 부어 있어요. 이 작은 증상들이야말로 심장이 보내는 긴급 신호였습니다. 밤새 엎드린 자세로 혈액이 아래로 쏠리면서 심장은 더욱 힘겹게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고 그 결과 몸 곳곳에 붓기와 답답함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수면 자세를 바꿔봅시다. 왼쪽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겁니다. 한성호 어르신은 처음엔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꾸준히 시도하셨고 놀랍게도 아침마다 손과 얼굴의 붓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한 건 몇 년 만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작은 변화의 위력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숨 쉬는 게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 어떤 약보다 단순한 수면 자세 교정이 심장 건강을 살리고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부은 손을 바라보며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밤마다 가슴 답답함에 자꾸만 뒤척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해 침대 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작은 베개 하나, 얇은 쿠션 하나, 조금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을 위해 작은 다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큰 병을 부를 수도 있고 오늘의 작은 불편함이 미래의 심장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면 자세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진료를 하며 조용히 망가지는 심장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에도 몸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면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마다 어르신들께 꼭 여쭤봅니다.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자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엎드리면 편해서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대부분 같습니다. 요즘 숨이 가빠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요. 이런 작은 증상들이 심장 건강의 경고음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수면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왼쪽 옆으로 눕는 자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로 눌리지 않고 폐와 심장 사이에 공간이 생겨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둘째, 머리 높이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절합니다. 베개를 너무 높이면 목이 꺾여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고 너무 낮으면 어깨와 가슴이 눌리게 됩니다. 셋째, 허리와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되고 몸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넷째, 엎드려 자는 습관이 심한 경우 복부에 얇은 쿠션을 대서 엎드리는 걸 막아줍니다. 다섯째, 자기 전에는 무거운 식사를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심장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몸이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면 자세를 바꾼 김순자 할머니 아버지처럼, 한성호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학에서 가장 늦은 때란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어색하더라도 바른 자세로 잠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오늘 밤 가장 고마워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숨 쉬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날의 작은 결심이 내 심장을 살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가 심장의 운명을 바꾼다. 김순자 할머니 아버지처럼, 한성호 어르신처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친 것만으로 숨쉬기 편안해지고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고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매일 밤 자세를 바로 잡겠다는 작은 다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내 몸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수면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왼쪽 옆으로 눕기, 머리 높이 알맞게 조절하기, 복부에 쿠션 받쳐주기, 허리와 무릎 사이 베개 끼워주기, 잠들기 전 스트레칭하기.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로는 귀찮겠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 말처럼 오늘 바꾼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밤 심장을 위해 어떤 자세로 잠드시겠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는 왼쪽 옆으로 자겠습니다. 한 줄 다짐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심장을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혈관 건강을 망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십시오.